유사한 형태는 띠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국가기관에서 나가는 정책 자금은 엄연히 은행에서 진행하는 거랑 압도적인 차이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은행에서는 진행할 수 있는 상품의 한정성이 있죠. 근데 정책자금 일단 기간부터 종류가 너무 많아요. 기간부터. 그리고 그 기간에서 진행할 수 있는 상품 라인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팀장님들께서 그런 인사이트가 없으시니까, 그리고 기업 대표님들도 그런 인사이트가 없죠. 그러니까 정책자금을 어디로 진행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 기업이 어디로 가야 풍부하게 받을 수 있는지를 모르니까 정책자금을 잘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은행 사업자 대출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이 기관과 상품을 잘 선택을 한다면 매우 풍부한 사업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 사업자금은 기본적으로 막 억 단위 이상이 많이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금리가 매우 중요한데, 금리는 은행에서 그냥 신용으로 진행되는 사업자 대출과 비교했을 때, 담보 말고요, 신용으로 진행되는 사업자 대출 비교했을 때는 압도적으로 다 정책자금이 가장 저렴합니다. 담보대출 말고요. 신용으로 했을 때. 그래서 저렴한 금리도 큰 장점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따 계속 설명드리겠지만 저희가 주력으로 진행하는, 그러니까 가장 우선시해서 진행하는 정책자금 기관은 보증서를 발행해주는 기관들이에요.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자, 이 특강 때 설명드려서 또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 자금의 기간에는 크게 직접자금과 간접자금 나뉜다 그랬죠. 근데 그 중에 간접자금이 보증서를 발행해주는 기관인데, 이 보증서를 발행해서 기업에서 자금을 먼저 융통을 받았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똑같이 부채가 보증서로 해가지고 5억이 나갔다고 해도 5억이 부채가 잡힙니다. 하지만 그 5억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증을 해주기 때문에 위험성을 낮게 평가하는 부채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다 받으시고 은행에 또 추가를 상담을 했을 때 추가 한도가 더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은행에서 먼저 5억을 그냥 생신용으로 대출을, 사업자 대출을 받았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나서 정책자금을 진입을 하게 되면은 난이도가 굉장히 올라가요. 네. 그 은행에서 나간 거는 그 어떠한 보증도 없고 담보도 없이 생신용으로 나가기 때문에 위험성을 더 높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정책자금은, 아니 모든 사업자금은 정책자금을 가장 우선시해서 진행이 되어야 된다라고 꼭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오늘 잘 배우시면은 정책자금은 단발성이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그 기업의 성장에 맞춰서, 기업의 상황에 맞춰서 추가적인 컨설팅을 제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회성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표님들께서 정책자금 한 번 받으신 대표님들은 절대로 한 번으로 안 끝납니다. 대부분이 다시 연락 와요. 정책자금에 대한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이거 한 번 잘 받고 사업할 때 잘 활용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금을 받고 사업을 확장하시는 분도 있지만, 자금을 받고 조금 꼬꾸라지는 기업도 재기의 목적으로 추가적으로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적절하게 컨설팅을 제안할 수 있다면 계속적인 수익화를 이뤄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몇 가지 사례만 특강 때 설명드린 거니까 짧게만 넘어갈게요. 자, 여기는 그 첫 번째는 고깃집을 운영하는 일반 음식점이에요. 음식점. 근데 음식점은요, 이따 계속 설명드리겠지만 재단이라는 곳은 법용적으로 대다수의 소상공인, 많은 그냥 사업자들을 법용적으로 취급하는 기관이 신용보증재단이에요. 신용보증재단은 특별히 신용에 문제가 없으면 웬만하면 모든 사업자한테 보증서를 발행해주는, 그러니까 사업자금을 조달해주는 그런 기관입니다. 근데 거기는 안타깝게도 너무 많은 사업자들을 상대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은 업무를 전문적으로 임하지 않아요. 자기들이 어떠한 보증서 상품들이 있는지조차를 잘 인지를 못해요. 재단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대표님께서는 재단 가서 상담을 받았는데 2천만 원밖에 안 나간다, 그런 거절을 받았던 거죠. 그래서 대표님은 그 이상의 금액이 필요해서 소개로, 지인 관계인데 소개로 이제 와가지고 그냥 무료로 컨설팅을 도와드렸지만, 대표님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제가 이 출력드리는 요 자료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해보세요 해서 5천이 나갔고, 그리고 더 필요하다고 하셔가지고 대표님 그럼 이번에는 이쪽 기관에서 제가 이렇게 진행해 드릴게요. 그래서 3천 더 나갔고, 2달 뒤에 대표님 이런 새로운 공문이 나왔는데 요거 한번 더 해보시죠. 2천 나가서 그냥 일반 고깃집이지만 1억이 나갔어요. 1억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런 소상공인
대표님들도 이런 정책자금 인사이트를 배우시면은 다양하게 컨설팅을 넣어드릴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한 3년 정도 지나고 나서 자기가 이제 프랜차이즈로 이제 확장을 하겠다. 그래서 자본금 2억에 프랜차이즈 그런 이제 법인도 제가 세워드리고 그리고 경영인정비도 200만 원 받고 시작을 했던 업체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이 소기업이라도 이런 식으로 브리딩을 하면서 나중에 법인 영업까지 진행할 수가 있다는 것을 사례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특강 때 다 설명드린 거기 때문에 모든 기관에서 다 이제 안 된다. 그리고 심지어 자기 친구가 정액자금 컨설팅을 10년이나 했는데 다 그 친구도 포기한 그런 이제 업체였어요. 이건 신용보증 기금에서 결국 거절하는데 저는 신용보증 기금에서 4억을 받아들였습니다. 이거는 이따 신용보증 기금 파트 때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왜 이게 이렇게 나갈 수가 있었는지. 그다음에 예비창업자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비창업도 많은 사업자들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사업자금을 융통을 받고 사업을 런칭을 할 수 있는 정책자금 제도가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일반적으로 엄청난 거절이 나오게 됩니다. 절대로 일반 사업주들이 이 공문을 보더라도 할 수 없어요. 거절이 그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오늘 그 거절을 다 파헤하는 것도 하나하나 사례를 들면서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말씀드렸던 일회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가 정책자금을 처음 만났을 때 매출이 20억이고 자금이 없었어요. 저희 업계에서는 이걸 보석 기업이라고 하거든요. 그냥 해도 나가는 기업이 이제 보석 기업인데, 근데 여기는 처음에는 그냥 희망하시니까 간단하게 3억을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 간단하게 받으셨는지 1년 뒤에는 혼자서 자기가 신용보증 기금의 증액을 시도해 본 거예요. 1년 뒤에. 근데 1년 뒤에 매출이 바뀌지 않았어요. 20억 똑같았어요. 그냥 바뀌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신용보증 기금에서 안 된다. 매출이 안 올라갔으니까 한도가 안 나온다. 이렇게 거절을 했어요. 저는 대표님,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오신 겁니다. 그래서 대표님 앞으로 하실 때 그렇게 단독 행동하지 마시라고. 왜냐면 이 신용보증 기금 담당자도 한번 거절 의견을 냈잖아요. 그 꺾는 거, 이 사람 비즈니스가 포함된 거거든요. 그 꺾는 거 좀 더 난이도가 올라가요. 팀장님도 그렇잖아요. 내가 거절 의견을 냈는데 다시 꺾을 수 있어요? 이 자존심 때문에 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다음부터 그렇게 단독 행동하지 마셔라. 다시 올라가셔가지고 이 자료 보여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라고 해서 3억 3천 나갔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것도 다 신용보증 기금 파트 때 설명을 다 드리겠지만 저는 절대로 신용보증 기금 담당자는 어떤 커넥션이 없어요. 명함은 이렇게 많은데 커넥션을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고 형법에 근거할 수가 있어요. 하면 안 돼요. 나중에 혹시나 나는 신용보증 기금 담당자랑 친해져가지고 그런 컨설팅을 할 거다. 그런 것 자체가 불법이에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오로지 신용보증 기금의 내부 규정을 이해를 하고 그대로 제안을 하고 대표님께 가이드를 한 겁니다. 아무튼 이것도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건데 잠시만요. 자, 네, 이렇게 오늘 여러 가지 인사이트로 진행해드릴 건데 이 특강에 나온 걸 간단하게 또 짚고만 넘어갈게요. 정기자금에는 크게 두 종류의 자금이 있는데 운전자금이 있고요. 그리고 시설자금이 있죠. 운전자금이 방금 말씀드렸던 은행의 사업자 대출과 가장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는 사업 목적에 다 쓸 수 있는 자금입니다. 자, 그래서 팀장님들께서 이거 가지고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고민할 게 아니에요. 그냥 사업 목적에 맞는 거는 범용적으로 다 그냥 포괄적으로 다 쓸 수가 있어요. 명확하게 안 되는 거는 누가 봐도 개인화를 한 거예요. 누가 봐도 개인화. 뭐가 있죠? 왜 전세자금 사업자 자금을 받고 개인 부동산을 왜 삽니까? 그리고 개인 투자 상품에 왜 그거를 입금을 해요? 개인 뭐 비트코인 이런 것들은 너무 명확하잖아요. 너무 명확한 거. 개인화를 하는 거는 자금 취소 사유예요. 사실 자금뿐만 아니라 은행에 사업자 대출을 하시더라도 그것도 취소 사유예요. 취소 사유. 개인화를 하는 거. 사업자 대출 형태는 원래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인화를 하지 않고 그냥 사업 목적에 두루두루 다 쓰는 거는 모두 다 허용이 되니까 고민하실 거 없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강조드리는 이유는 특히나 법인 사업자는 더더욱더 개인화를 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정책자금을 1억 이상 진행하게 되면요. 원래는 매년 입출금 내역서를 내고 검토를 받아야 돼요. 하지만
우리나라 이 정기자금 그 직원들을 평가하는 직원들 숫자가 한정적이잖아요. 그래서 개인 사업자보다는 법인 사업자 위주로 검토를 해요. 그 이유가 2018년도 때 법인 사업자에 나가는 정기자금은 대표이사의 연대 책임 제도가 폐지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한 데 쓰면 안 되잖아요. 법인 사업자는. 그래서 법인을 더 중점적으로 검사는 하지만 그래도 너무 모수가 많아요. 그래서 다 검사는 못하지만 법인을 위주로 중점적으로 매년 그 이출금 내역서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법인은 더 강력하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생각하지 마시라고 개인화. 근데 사실은 이걸 제가 너무 이제 힘줘서 얘기 드리는데 법인 자체가 그냥 개인화 쓰면 안 돼요. 이게 뿐만 아니라 법인 돈을 그냥 대표님이 빼면 뭐라고 지키죠? 과징금이죠. 예, 그건 이쁜 말. 정확한 말은 횡령이에요, 횡령. 예. 우리 총무님이 빼면 횡령으로 뜨고 대표님이 빼니까 가지금으로 그냥 포장해 주는 거야, 포장. 예. 자, 그래서 법인은 애초에도 그냥 빼면 안 돼요, 애초에도.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혹시나 해서 왜냐면 이게 큰 돈 들어오면 요즘에 사람들이 막 헷가닥 많이 해요. 잠깐 이게 막뭐 비트코인 시세가 막 급등하고 또 막 그렇잖아요. 잠깐 헷가닥 하기 때문에 이상 생각을 하니까 애초에 그런 생각하지 말고 사업 자금을 쓰셔라. 자, 그다음에 이따가 이제 반복적으로 계속 오전에는요 정책 자금에 대한 메커니즘 이해를 하시고 오후 시간에는 하나하나 이제 각계격파를 하는 사례를 들면서 그걸 설명을 드릴 건데 저희는 일단 직접 자금 기간이 있고 간접 자금 기간이 있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직접 자금은 바로 다이렉트로 대표님께 국가에서 사업자 자금이 바로 나가는 기간이고 간접 자금은 그게 아니라 보증서가 나가는 기간이라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저희는 간접 자금을 우선해서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신용보증 기금과 기술보증 기금을 우선해서 해요. 그 첫 번째 이유가 상환의 기간이 압도적으로 길어요. 10년이 최소예요, 최소. 그리고 최장 2, 30년까지도 갈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보증서는 이런 겁니다. 이제 대표님 A라는 기업이 보증서 간접자금 기관에서 보증서 상담을 받으러 갔어요. 그 국가기관에서 오케이 A라는 기업 내가 1억을 보증을 해줄게. 보증서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A라는 기업은 국가기관이 보증을 해주잖아요. 그거 가지고 은행 가면 은행은 국가기관에서 다 책임진다고 보증서를 써줬잖아요. 그래서 나가요. 그래서 자 근데 이 보증서를 한번 발행이 되면은 이런 식으로 흘러갑니다. 시정보증 기금과 기술보증 기금이에요. 1년 동안은 이제 보증을 국가기관이 해줬으니까 그거에 대한 보증료는 내야 돼요. 보증료 보호를 해주고 있으니까 1년에 한 번씩. 그래서 보증료를 납부를 하고 이자만 냅니다. 1년 동안 이자. 그리고 365일 도래했을 때 이제 2년차가 됐죠. 이제 국가기관하고 또 미팅을 합니다. 이번에 보증서 이제 또 연장 사인해야 되는데 그 1억 중에서 얼마 갚을 수 있어요? 물어봐요. 그럼 이제 서로 상의를 하는 거예요. 저번 그 이제 작년에 너무 조금 이제 안정화하느라 투자도 많이 하고 해서 이번에는 좀 갚기가 어렵다. 그러면 비즈니스를 해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엔 보증서 그냥 연장해드릴게요. 연장. 하고 또 3년차 때 이번에는 혹시 얼마 정도 이렇게 상환이 가능하실까요? 그래서 서로 상의를 하는 거예요. 매출액이 아직은 그렇게 많이 안 올라가서 한 500 정도 아니면 1000 정도. 오케이 서로 사인하고 500 상환하고 또 이자만 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최소 10년, 최소 그냥 기본 가이드라인이 최소 10년으로 돼요. 10년. 근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 10년만 할까요? 아니에요. 이거 서로 사정을 얘기하면서 이게 그냥 12년, 15년은 보통 다 그냥 그렇게 흘러가고요. 그 다음에 국가적인 사태들 있죠. 코로나. 그때는 그냥 전 기업이 다 보증서 그냥 연장 다 갚지 않고 그런 것도 있어요. 국가적인 상황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환 기간이 길어서 당연한 얘기지만 팀장님들께서 대표님이라면 5억짜리 사업 자금을 5년 컷이 좋아요? 아니면 5억짜리 사업 자금을 30년 컷이 좋아요? 당연하지만 30년이겠죠. 그래서 사업을 성장하기 위해서도 저는 간접 자금을 먼저 권장을 드립니다. 힘드니까 한 번에 막 툭툭 상환하면. 자, 그다음에 시설 자금은 짚어드리기만 할게요. 저는 이제 이거를 주력으로 하진 않아요. 하긴 하는데 팀장님들도 이거에 대해서 이제 케이스가 생기면 저한테 말씀을 주시면 피드백은 잡아드리는데 저희의 능력이 안 들어가서 저는 중점적으로 안 하는 겁니다. 왜냐면 시설 자금은 우선적으로 대표님이 이 자금을 쓰려는 목적이 아주 명확해야 돼요.
고정식 기계장치를 구입할 예정이거나 아니면 사업용 부동산을 그러니까 사옥을 매입하거나 뭐 공장을 건설하거나 뭐 그럴 때밖에 안 됩니다. 일단 목적이 뚜렷해야 되고요. 그리고 재무 컨디션을 두 가지 기관에서 평가를 받아요. 정책자금 기관도 있지만 이거를 최종 결정하는 데가 은행의 정결권이 너무 세요. 여기는 은행의 결정 아니면 진행 안 돼요. 아무리 정기자금 기관에서 보증서를 주고 승인을 해줘도 은행에서 거부 때리면 안 합니다. 근데 은행에서는 재무 컨디션을 심도 있게 봐요. 그래서 창업 기업은 큰 담보가 있지 아니하고서는 잘 안 해주려고 합니다. 네. 대표님과 은행이 무언가 크게 신뢰관계가 있지 아니하고서는 잘 안 해주려고 해요. 그렇다고 제가 지금 딱 이 시점이죠. 대표님 내년 1월에 재무제표 줘야 되니까 제가 계산서 10억 발행해 드릴게요. 이러면 되나요? 감옥 가요. 10억이나 발행해주고 그 감옥 대상이에요. 형법에 근거해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재무제표를 가짜로 해드릴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대표님께 이익금 좀 내야 되니까 분식 좀 하시죠. 재무자산 막 5억으로 신고하시죠. 뭐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무 컨디션을 제가 건들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이게 뭐 저희의 조회가 들어가는 게 아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거를 승인이 되더라도 대표님 개인 돈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기업 돈이 필요해요. 법인은 자기 자본이 필수예요. 20%에서 50%. 거기다가 이게 다 최종적으로 준비가 된다 하더라도 판매자한테 다 송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표님은 단 한 푼도 구경 못합니다. 걷다 대고 수수료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니까 조금 불안전 판매가 일어나요. 다 어떤 이제 컨설팅 대형 조직에서는 대표님이 지금 돈이 없으니까 연끌해가지고 돈 다 냈는데 거기다가 이제 보험 뭐 1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제한하는데 거기가 다 유지율이 20%가 안 돼요. 다 80% 날아간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위험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시설 자금은 의뢰가 들어오면 하나밖에 없어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노가다밖에 없습니다. 은행 이 기업 서류를 가지고 여러 은행에다가 의뢰를 해주는 것밖에 없어요. 굳이 있다면 뭐 여러 가지 뭐 인증을 저희가 도와드려서 가점 사항 정도 만들어주는 거는 저희가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재무 컨디션을 더 중요하게 봅니다. 자, 특강 때 나왔던 거 이제 하나의 큰 개요만 짚고 넘어갈게요. 직접 자금 방금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단어들이 아직은 익숙치 않으시더라도 오늘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설명드릴 거기 때문에 천천히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직접 자금은 이 단어 뜻 그대로 국가에서 다이렉트로 기업과 평가를 진행을 하고 국가 돈을 다이렉트로 조달해주는 기관입니다. 국가 사업자 자금을. 그래서 직접자금 기관의 대표적인 건 두 가지가 사실 더 많이 있습니다. 뭐 체육진흥공단 여러 가지 다 기타 등등이 있지만 저희가 주력으로 진행하는 데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앞으로 중진공이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앞으로 소진공이라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여기는 국가에서 다이렉트로 평가를 하고 다이렉트로 바로 송금하는 그런 기관이라서 단어 뜻 그대로 직접 자금 기관이에요. 자, 근데 간접은 다른 말로 대리대출이라고도 하는데 다른 말로 간접과 대리는 같은 말이에요. 간접자금 기관은 제가 설명드렸던 시험보증재단, 시험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소진공도 있네. 다 설명 다시 또 드릴 건데. 자, 그래서 앞으로 이 단어를 피드백 드릴 때도 그러고 저랑 소통할 때도 저희 업계는 원래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시험보증재단은 재단이에요. 재단이라고 하고요. 시험보증기금은 신보라고 합니다. 제가 분명히 신보로 가셔가지고 이렇게 피드백을 드렸는데 재단 가시는 분도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재단은 재단이고요. 신용보증기금은 신보, 기술보증기금은 기보라고 합니다. 신보, 기보. 재단은 재단. 네. 자, 그다음에 소진공. 이게 특강 때 설명드렸지만 소진공 저기 간접자금은 보증서를 주는 게 아니라 확인서를 주는 기관이에요. 이거 왜 한다 그랬죠? 자, DB가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구분해야 되는 것은 장사의 형태를 띠고 있냐, 사업의 형태를 띠고 있냐 먼저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장사의 형태를 띠고 있으면 기금으로 못 가요. 일반적으로 못 가요. 그래서 재단 컨설팅을 우선해서 하는 겁니다. 재단 컨설팅. 재단에서 돈 받으니 더 필요하대요. 그랬을 때 소진공에서 확인서를 받고 재단으로 다시 갈 수가 있어요. 이걸 왜 한다 그랬죠? 재단에서 먼저 돈 받았어요. 그럼 다음 달에 재단 가서 또 보증서 해달라 그러면 뭐라고 한다고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안 돼요.
매출 올리고 1년 뒤에 다시 평가하시죠. 이런 말 나와요. 예, 일반적인 상식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잖아요. 한도가 더 나갈 거였으면 저번 달에 다 줬겠죠. 뭐 굳이 그 한도를 끊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소상공인 확인서는 다시 한번 재단에 진입할 때 360을 허들을 무너뜨려주는 그런 역할도 있고요. 금리도 할인되는 그런 역할이 두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두 가지가 다예요. 자, 그 다음에 미소금융재단. 저기는 간접자금이지만 보증서가 나가는 데가 아니라 저기는 이제 바로 대출이 나가요. 이제 국가 자금으로 대출이 나가는데 저기는 일단 근데 대기업과 국가가 콜라보한 그런 이제 재원으로 대출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이상한 게 붙어 있어요. 삼성, 미소금융, 포스코, 미소금 이런 것들이 대기업 이름들이 붙어 있습니다. 근데 저거는 미소금융 시간 되서 말씀드리겠지만 신용등급이 낮은 개인 사업자만 돼요. 이따 설명드릴 거고요. 특성기금도 있어요. 이제 농업법인 같은 경우는 농심부에서 더 취급을 잘 해주거든요. 농업법인 같은 경우는. 근데 농업법인인데 농심부를 모르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설명을 좀 넣어드린 거고. 식품진흥기금도 있어요. 저거는 음식점이 크게 확장을 할 때 있잖아요. 큰 돈 쓸 때. 그럴 때는 식품진흥기금에서 많은 돈을 융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네, 참고사항으로. 자, 그래서 오늘 이제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할 건데 자금을 잘하기 위해서 두 가지의 성향을 일단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직접자금 기관은 특강 때도 설명드렸지만 여기는 완전히 오리지널 공무원 조직으로 흘러가요. 완전히 다 그냥. 네, 그래서 여기는 공무원들은 연봉 자기 그 급여를 올리려면은 뭐가 가장 중요하죠? 엉덩이 눌러붙이는 기간이 중요하잖아요. 호봉제. 호봉제 때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어떠한 이 철밥통을 지키기 위해서 민원에 대해서 다 방어를 하려고 매우 친절합니다. 너무 친절해요. 너무 친절한데 또 자기의 철밥통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FM대로만 합니다. 매뉴얼대로 해서 저는 친절한 로봇이라고 하고 너무 친절한데 말이 안 통하니까 두 가지 사례를 좀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많은 기업들이 그런 자기의 주업종을 잘못 판단을 해가지고 재무제표를 잘못 기록하는 데가 되게 많아요. 이따 설명 다 드리겠지만 대표적인 게 도소매를 하고 있다고 신고를 하고 있는데 알아보니까 OEM 제조업을 직접 하고 있었어요. 그 제조업이에요, 제조업. 근데 도소매인 줄 알고 전부 다 상품 매출로 기록을 해온 거예요. 제조업은 제품 매출로 기록을 하면 되는데 상품 매출로 다 재무제표를 확정해 왔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미팅하고 이제 대표님께서 이제 얘기를 했지만 중진공에서는 그렇게 답변이 옵니다. 아, 그러세요? 네, 안타깝네요. 그러면 내년에 제품 매출로 신고해서 다시 접수해 주세요. 이거를 웃으면서 뭐가 신났다고 웃으면서 잘 조곤조곤 얘기합니다. 말이 안 통해요, 말이. 근데 간접자금은 좀 달라요. 아, 그래요? 그럼 관련서를 일단 갖고 오세요. 결제 올릴게요. 이런 식으로 흘러가요. 자, 그 이유 뒤에 설명드릴게요. 자,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여기는 정량적 지표만 가지고 입구 컷을 합니다. 자, 두 가지 단어가 이제 반복적으로 나올 건데 정량적 지표, 정해진 대로. 그러니까 매출액이 얼마야, 신용등급이 얼마야, 개업연도가 언제야, 그리고 뭐 4대 보험 몇 명이야. 정해진 대로 재무제표적인 요소를 평가하는 것을 정량이라고 합니다. 정량적 요소로 입구 컷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아무리 정성적 요소, 자, 정성, 뭔가 그 회사의 정성, 비전, 발전 가능성을 아무리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재용 회장님과 호영호재하는 사이라고 가정하고 제가 말도 안 되지만 25년부터 이재용 회장님의 모든 산하 기업을 다 컨설팅을 독점했다고 쳐볼게요. 매출액 예상도 안 됩니다. 너무 크겠죠. 근데도 중진공에 얘기해봤자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다 거래하시고 매출액 올려서 접수하시라고 해요. 말기가 안 먹어요. 말기가. 그래요. 근데 간접자금은요. 얘기하잖아요. VIP 취급받습니다. 그걸 제가 입증할 수 있다면. 자,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정량적 요소, 정성적 요소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직접 자금은 안타깝게도 이 정량적 요소로 입구 컷을 하는 게 좀 많이 아쉬운 거죠. 입구 컷. 그러면 무슨 스타트업 기업들이 정량적 요소가 뭐가 있겠어요. 많이 부진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간접 자금을 우선해서 컨설팅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간접자금은 제가 좋은 것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명확하게 그만큼 허들도 있어요. 특강 때 설명드렸지만 간접자금은요, 자기 연봉을 올리려면은 여기는 영업조직의 생리를 띠고 있거든요. 영업조직이에요. 그렇다면 영업조직은 연봉을 올리려면은 실적이 많아야 되잖아요. 실적. 그래서 실적제로 자기들의 그런 이제 직급이 고공상승을 합니다. 예, 그래서 실적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근데 여기도 다 4대 보험이 들어가 있는 일반 직장인들이거든요. 근데 운영 체계가 영업조직으로 운영이 된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 일반 직장인 분들인데 9시부터 6시까지 근무를 하잖아요. 그 짧은 시간에 자기의 실적을 많이 쳐야 돼요. 그러다 보니 스타트업 기업들, 그러니까 지금 신보기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스타트업 기업들이 신보기부를 갔을 때 막연한 거절을 받는 이유가, 자,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간접자금을 제가 정말 신보기부를 그렇게 수도 없이 많이 수천 건의 그걸 다 미팅을 다 이제 데이터가 있다 보니까 다 그런 건 아닌데, 대부분이 공권력을 갖고 있는 나쁜 영업사원의 마음가짐들을 갖고 있어요. 대부분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착하신 분도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고. 자, 그래서 공권력, 자기들이 결정권을 갖고 있는데 신보기부의 내부 규정은 오픈을 안 해요. 정보력의 차이로 자기들이 유리한 것만 하려고 하는 게 신보기부 담당자들이 많이 다 기저에 깔려 있습니다. 그 이유를 자꾸 생각하시면 돼요. 자기 실적을 올려야 되고 정보는 불균형하고 실적은 올려야 되기 때문에 이 정보의 불균형을 이용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기업만 하려는 게 그 기저에 깔려 있다니까요. 그래서 많은 스타트업 기업들이 신보기부에 해당이 되더라도 상담을 올라가면 이런 거절을 합니다. 아, 매출액이 6억 정도 나와줘야 저희는 상담이 가능해요. 아, 대표님 기업은 저희 상담 업종이 아니에요. 재단 가세요. 이런 식으로 한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아니, 9시에 땅 대가 났는데 왜 자꾸 귀찮게 매출에 1억도 안 되는 기업이 와가지고 자기 도와달라고 그거 막 이렇게 상담하면은 팀장님들께서 나쁜 영업사원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실적 급해 죽겠는데, 예. 빨리 치워버리고 뒤에 100억짜리, 뒤에 1000억짜리 기업 상담하고 싶지 않으실까요? 나쁜 사람이라면. 그런 게 대부분 그렇다니까요. 시간은 한정돼 있고 상담할 수 있는 기업은 한정돼 있는데 왜 자꾸 귀찮게 조그만 기업 와가지고 자기 귀찮게 해. 그러니까 정보의 불균형을 활용해서 저희는 6억 아니면 상담 안 돼요. 저희는 그쪽 그런 업종 상담 안 합니다. 가세요. 이렇게 해요. 그럼 대표님이 뭐라고 하겠어요? 그냥 알겠습니다고 내려오죠.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그럼 제가 했던 매출액 1억도 안 되는 기업이 왜 신보기부에서 1, 2억이 나가고, 매출이 2억도 안 되는 기업이 왜 신보에서 2억 나가고, 아까 신보에서 매출이 8억밖에 안 되는 게 왜 5억이 나가고, 그리고 매출이 0원인 기업이 왜 기부에서 1억이 나가고, 다 귀신이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지들만 아는 내부 규정을 오픈도 하지 않고, 저는 이제 계속 수년 동안 겪어왔던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눈으로 본 게 있어요. 내부 규정들을 다 저희 싸울 때 보여달라고, 내부 규정 그걸 근거로 싸워와요 다. 근데 그거 찍으려고 하잖아요. 절대 찍지 말라고. 이게 얼마나 졸렬합니까? 오픈도 하지도 않고 찍으려도 찍지 말라고 그러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를 일단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간접자금과 직접자금의 차이, 무조건 나쁘게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저는 대표님들께 정당한 권리 주장을 할 수 있는 인사이트를 교육을 해야 된다. 팀장님께 제가 교육을 해드리고 그걸 대표님께 알려주셔야 협상이 되는 거예요. 협상. 자, 내부 규정을 이해를 하고 접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직접자금은 그래서 정량적 요소만 보지만, 간접자금은 정량적 지표도 절반을 보고요, 정성적 지표도 절반이나 봐요. 너무 크게 봐요. 거기에 엄청난 점수를 받고 이런 매출이 부진해도, 시험 등급이 부진해도 자금이 나갈 수 있는 게 시험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입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 이해를 하시고, 자, 이어서 설명을 하자면 이 직접자금에 대해서 기간의 조금 특수성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특징.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직접자금 기간이 모든 사업자금 조달에서 넘사벽으로 금리가 저렴해요. 얘네를 이길 수 있는 거 없어요. 국내에서 금리가 가장 저렴합니다. 그리고 간접자금은 그 기업을 국가에서 보증을 해주는 대가로 보증료를 내잖아요. 근데 여기는 보증료가 그런 게 아니라 바로 그냥 대출이 시행되기 때문에 보증서란 작업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증료를 안 내도 되는 그런 장점도 있긴 합니다.
예. 그 다음에 간접 자금을 싹 다 진행을 하고 직접 자금을 진행을 하더라도 말씀드렸죠. 보증서가 있는 간접 자금 대출은 부채 비율에서 안 잡힌다는 뜻이 아니라 위험성을 낮게 평가해서 여신 한도가 더 나온다고요. 직접 자금에서. 근데 반대로 직접 자금 먼저 그냥 다 해버리고 간접 자금 진입하잖아요. 여신 한도가 안 나와요. 직접 자금은 부채 비율로 다 그냥 생 부채로 잡히기 때문에 그냥 누군가의 보증도 없잖아요. 그래서 직접 자금 먼저 받고 간접 자금 하면은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난이도가 확 올라가요. 확. 정말 확 올라가요. 확. 그래서 예시를 들게요. 특강 때 설명드렸나? 예를 들어 예비 창업을 하려는 대표님이 있어요. 그래서 신보든 기보든 예비 창업 자금을 먼저 받았어요. 직접 자금으로 또 추가적으로 바로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되는 판정이 나와요. 하지만 반대로 직접 자금도 예비 창업을 받고 하는 자금이 있어요. 그래서 1억을 받았어요. 그럼 반대로 아직 매출이 없는 상황이죠. 바로 신보 기보 가면 뭐라고 할까요? 매출 대비 기대출이 과다해서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런 차이가 극명하게 나옵니다. 극명하게. 제가 계속 당부드리는 게 지금 왜 간접 자금을 먼저 우선시해야 되는지 계속 사례로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나중에 가셔서 나는 다 필요 없고 그냥 금리만 저렴한 게 좋아. 그러면 그때 직접 자금 컨설팅을 먼저 하세요. 일단 저는 대표님을 위해서 그리고 제 경험상 간접 자금이 모든 게 다 유리하니까 간접 자금을 먼저 컨설팅을 하셔라 라고 교육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또 여기는 정량적 지표로 입구 컷을 해버려요. 근데 정성적 지표는 그럼 안 보나? 아니에요. 봐요. 보는데 정량적 지표를 통과하면 2차 접수가 떠요. 그 2차 접수를 통과하면 자금이 나가는 게 직접 자금이거든요. 근데 정량적 지표에서 통과를 해야만 그 뒤에서 정성적 지표를 쓰라고 나옵니다. 대표님의 그런 기업의 이제 시장 동안 매출이 향상되는 계획 이런 것들을 쓰라고 그 뒤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입구에서 컷을 하니까 정량적 지표를 준비를 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온라인으로밖에 접수가 안 되고 기한이 제한적이에요. 한 달에 중진공은 1박 2일밖에 접수를 안 받고요. 소진공은 자 직접 자금 지금 얘기하는 거 소진공은 간접도 있다 그랬죠. 자 직접 자금 먼저 설명드리면 소진공은 한 달에 일주일 정도밖에 오픈을 안 합니다. 온라인밖에 안 되고요. 그래서 그 시기를 놓치면 안 되는 그 시기대로 흘러가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어가지고 일반적으로 자금 흐름 자체가 간접 자금보다 늦어요. 그래서 직접 자금은 최소 1, 2개월은 잡아야 돼요. 최소 2개월은 잡아야 됩니다. 보수적으로. 안 떨어졌다는 가정하에 원큐에 진행되는 가정하에. 그 다음에 상환의 기간도 너무 짧아요. 대부분의 운전 자금이 5년이에요. 청년 전용 창업 자금 딱 하나만 3년 거치 3년 상환입니다. 그거 하나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5억을 받을 수 있으면 왜 여기서 5억 받고 5년 컷을 해버려요. 5억을 받을 수 있으면 중진공에서 5억 받을 수 있을 정도면 간접 자금 신보기보다 5억 충분히 나가는 컨디션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간접 자금으로 먼저 우선시 해야 된다. 상환 스케일이 너무 짧으니까. 안 갚으면 어떻게 되냐고요? 그냥 은행 추심처럼 똑같이 들어와요. 네, 빨간 딱지 붙고. 자, 간접 자금 설명드린 것처럼 여기는 평가를 해주는 기관이에요. 평가를 하고 국가기관의 이름으로 보증서가 나가는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보증서를 받고 그 기업이 원래 안 나갔던 컨디션이었지만 은행에서 그걸 믿고 진행이 되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정성적 요소가 굉장히 많이 반영이 돼요. 정성적 요소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알려드릴 어떻게 저 정성적 요소를 준비할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 오늘 많이 알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상환의 기간이 긴 것도 말씀드린 장점이지만 언제든지 상담이 돼요. 365일 동안. 그냥 항상 상시 상담이 되는 게 또 큰 메리트죠. 근데 이 세 가지 시즌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이제 곧 오죠. 1월 초중순은요. 인사이동 시즌이라고 해가지고 자금 상담을 거절하기도 합니다. 뭐냐면 이런 식으로 저희가 지금 인사이동 결정 시즌이라 어차피 지금 저랑 상담해봤자 또 다시 상담하셔야 되니까 1월 말쯤에 다시 오세요. 이런 거절이 이때 좀 많이 나와요. 근데 여기도 무슨 그 신보기보 사람들은 가정도 없어요. 아니 막 그렇게 인사발령 막 내지 않아요. 어느 정도 다 미리 사전에 통지를 받고 인사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얘기하시면 돼요. 아 올라가셔. 아 저희가 몰라서 방문을 드렸는데 혹시나 인사이동 하시면 저희가 다시 한번 상담하겠습니다. 좀 미리 검토 좀 받을 수 없을까요? 하면은 지들 알고 있다니까요. 인사이동이 지가 될 건지 안 될 건지. 네. 그래서 안 될 사람은 그냥 앉으세요 이렇게 하는데 이악 물고 아 그냥 안 돼요 1월 말에 오세요. 그 사람은 결정 난 거예요. 다른 데 가는 걸로.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은 1월 말에 가시거나 아니면 다른 지점으로 우회하는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이해가 좀 되시죠? 네, 이 정도. 요것만 조금 거절 의견이 많이 나오는데 자 6월 초중순과 12월 지금이죠. 이제 곧 이때는 결산 시즌이 결산 자금이 집행이 안 돼요. 6월 초중순부터 7월 말까지는 자금이 안 나가요. 지금 12월도 마찬가지. 12월 초중순부터 1월 중순까지는 자금이 안 나가요. 결산 시즌이니까 결산. 자, 근데 그럼 팀장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면 저 때는 저희 뭐 노는 건가요? 아니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365일 상담이 된다니까요. 이때 자금만 집행이 안 되는 거지 상담은 돼요. 상담. 그럼 어떤 반응이 나오냐? 저 때 기업 상담을 올려 보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평가를 쭉쭉 하면서 대표님 근데 저희가 지금 결산 시즌이라 혹시 8월 초에 자금이 나가도 괜찮으실까요? 안 괜찮을 게 뭐예요? 나가기만 하면 땡큐죠. 뭐가 싫어요? 당연히 괜찮다고 해야죠. 그래서 이 시즌에 노는 게 아니라 평상시처럼 일하시면 돼요. 평상시랑. 그래서 저희 회사도 1월하고 8월이 직원들 급여가 가장 높아요. 직원들 급여가. 이번 8월에 저희 최고 급여 찍은 친구가 4,300만 원인데 저희 1월 달에는 이제 1월 달이래. 그 또 저기 뭐냐 재작년에는 1, 2, 3월 달에 그 친구 이제 부가세 세금에서 발행한 것만 7천만 원이 넘었어요. 한 명이. 그 1, 2, 3월에 예산이 풍부하고 그동안 이렇게 이제 상담을 밀어넣었던 기업들이 다 승인이 되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말씀드린 취지는 이때 노는 거 아니다. 똑같이 그냥 일하는 건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자금만 안 들어가는 것 뿐이에요. 8월에 쫙 그냥 땡기시는 겁니다. 자, 뭐 넘어가실 때 혹시나 찝찝한 건 손 들고 다 질문해 주시면 돼요. 편하게. 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제가 지금 간접자금을 우선시 해야 된다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간접자금을 진행할 때도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왜 그러냐면 이 간접자금은 기본적인 거. 자, 원칙을 설명드리고 변칙을 설명드릴게요. 원칙적으로 기관끼리 중복이 안 돼요. 시정보증기금 신보에서 했으면 기부 안 되고 기부에서 했으면 신고 안 되고 기부에서 했으면 재단이 안 돼요. 재단에서 했으면 신고가 안 돼요. 이 세 명은 중복이 안 돼. 세 명은 원칙이에요. 원칙. 그래서 앞으로 DB가 들어올 때 반드시 해야 되는 거는 장사냐 사업이냐 이거 먼저 가르셔야 돼요. 자, 왜 그런다 그랬죠? 장사의 형태는 기본적으로 기금을 못 가요. 사업의 형태는 기금을 갈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사업의 형태가 재단 가서 돈을 5천만 원밖에 못 받았네요. 기금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못 가요. 기금 갔으면 3억도 나가는 기업이 재단 가서 5천만 원밖에 못 받았네. 그런 사태가 발생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한 얘기지만 이 기업에 맞는 최우선 되는 기간 먼저 가야겠죠. 그래서 DB가 들어왔을 때 사업의 형태는 기금 컨설팅을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장사의 형태는 재단을 먼저 컨설팅을 준비를 하시는 겁니다. 자, DB가 들어왔어요. 자, 근데 이제 변칙을 설명드릴게요. 이제 원칙을 이해했으니까. 자, 나 원칙 먼저. 근데 사업의 형태도 DB가 들어오면은 그거 고민하셔야죠. 신보를 갈지, 기보를 갈지. 자, 극단적인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저희 수강생 이제 피드백을 제가 해드리면서 업체가 꽤 괜찮더라고. 매출액이 60억도 나오고 자금도 아직 받은 게 없어서 여기는 제가 소위 말씀드리는 보석기업이에요. 보석기업. 그래서 팀장님 여기는 어떻게 야무지게 많이 받는 게 관건이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순서대로 진행을 하시자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일단 이 60억 업체는 시험보증기금에 맞는 이유를 저는 피드백할 때 교육이니까 짧게 할게요. 시험보증기금에 맞다. 그러니까 시험보증기금 가서 이렇게 해서 3억을 한번 얘기해 보셔라 했어요. 근데 다음 날에 연락이 오셔가지고 거절됐대요. 한 푼도 못 준다고. 저는 이제 뭐라고 했냐면 해당 업종이 아니래요. 그래서 이것도 또 이러네. 저는 이제
팀장님한테 그 명함 달라고 그 사람 명함 딱 봤는데 기술보증기금이 찍혀 있는 거예요. 전 분명히 시험보증기금 가라고 했는데 왜 기술보증기금 갔어요? 물어보니까 자기도 지금 갔대요. 보니까 이게 그 건물이 기보신보가 같이 붙어 있었대요. 그래서 대표님이 착각을 해가지고 기보에 갔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빨리 신보 가시라고 해서 신보 갔더니 3억 3천이 그냥 프리패스예요. 프리패스. 자, 여기서 뭘 시사하는 게 있을까요? 그만큼 선호 업종이 명확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거 모르면 또 이런 우량 기업도 돈이 안 나가요. 모르면. 좀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아니 그 정도로 우량하면 기본서 한 1억 정도 줄 법한데도 어쩜 그렇게 해당 업종이 아니다고 거절을 치는지 아주 명확하다는 거예요. 명확히. 그러니까 이 DB가 들어왔을 때 신보가 맞을지 기보가 맞을지도 오늘 다 잘 배우셔가지고 방향성을 잡아야겠죠. 물론 팀장님들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저한테 물어보셔야죠. 피드백 하시면서 처음에는 다. 자, 그래서 신보 기보 이게 지금 원칙을 설명드린 게 중복이 안 되니까 방향성을 잘 잡아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린 거고, 이제 변칙을 설명드릴게요. 변칙. 이 변칙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냥 비유를 하는 겁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얘는 금융권 아니에요. 비유를 하는 거. 비유. 신보 기보를 1금융권이라고 이해를 한번 해보시고 재단을 2금융권이라고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1금융권 있는 사람이 2금융권 대출이 안 나가나요? 그냥 잘 나가요. 더 나가요. 순서가 1금융권 받고 2금융권 더 부족하면 사채 받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2금융권에 대출이 있는 사람이 1금융권 가면 나가나요? 나갈 수도 있지만 거의 다 그냥 거절되죠. 딱 그거랑 맞아요. 딱 그거랑 맞아요. 기금을 먼저 받고 재단으로 하는 것은 추가 보증서가 잘 나옵니다. 근데 재단을 먼저 받고 기금으로 진입할 땐 대부분 요건이 재단을 다 상환해라 이거예요. 재단. 근데 가끔 가다가 재단의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러면 팀장님들 DB를 받았는데 사업의 형태가 재단에 이미 저질러버린 케이스가 이제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금 컨설팅이 맞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일단 상담을 가보면 돼요. 가가지고 재단 거 끄면 2억 해줄게요 하면 끄면 되는 거고, 재단 끄지 말고 그냥 2억 해줄게요 그럼 받으면 되는 거고, 아니 재단 5천 끄면 2억 해준다는데 진짜 무슨 개는건 어디서 그렇게 5천을 없다고 한 사람이 그냥 구해가지고 다 상환해버려요. 그렇지 않아요? 2억 나가는데 그 5천 못 구해요? 무릎 꿇어서라도 다 구해야죠. 알아서 하니까 그 신경 쓰지 마세요. 가끔씩 막 잠깐만 빌려달라 그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나요.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변칙이 있기 때문에 일단 우선순위를 이해를 하시고 접근을 하는 겁니다. 자, 아무튼 사업이든 장사든 재단까지 받았어요. 더 필요하대요. 그럼 뭐로 할 수 있다고요? 소진공에서 확인서를 받고 다시 재단으로 진입이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모든 조합법 순서는 다시 설명드릴 건데, 조합법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대출이 나가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대출이 100%라는 게 있어요. 말이 안 되죠. 루트를 몰랐었는데 추가 시도를 할 수 있는 방향성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기금에서는 여신한도가 이렇게까지 평가를 할 수 있는데 다른 기관에서는 그 기업이 또 이제 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우리 쪽에는 여신한도 이 정도 더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각 기관마다 여신한도 판정 기준이 다 다른 겁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루트를 이해를 하고 모두 다 시도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모두 다. 그 다음에 정책 자금을 못 받는 이유 또 설명을 드리면 이게 똑같은 일입니다. 신고 기부가 매출액 1억이 안 되면 안 되네요. 그러면은 팀장님도 그러지 않을까요? 그렇구나. 네, 그러지 않을까요? 대표님들은 무슨 생각하겠어요? 당연히 그렇다고 하겠죠. 그냥 담당자의 말을 따르고 재단밖에 안 갑니다. 네. 그래서 믿어버리시면 안 돼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 기금의 그런 담당자들이 왜 정보의 불균형을 활용해서 없는 말도 그렇게 하는 이유를 설명을 드렸어요. 영업조직의 생리를 띠고 있기 때문에 자기 실적이 우선시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정보도 공개되어 있지 않고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합니다. 그래서 다 거짓말이라는 게 아니라 반만 믿고 반은 버려야 돼요. 딱 맞잖아요. 6분의 1 매출이 6억이 찍어야 된다. 그거는
정량적인 지표, 내부 규정에 적혀 있어요. 정량적인 지표만 가지고 평가할 때 다른 거 다 볼 것도 없고 그거 하나만, 매출의 기준 하나만 가지고 평가할 때 그게 6분의 1. 그게 말씀드렸죠. 정성적 지표도 내부 규정에 평가하게끔 되어 있다니까요. 그런 게 되어 있는데 그 얘기는 싹 잠그고 6억이 아니면 안 된다? 그러니까 지들이 하고 싶은 말만 한다니까요. 졸렬하게. 아무튼 그런 걸 믿으시면 안 돼요. 답만 믿고 발은 버리셔야 됩니다. 기관의 방망이 무섭죠. 난 대표님 그런 사람도 있어요. 기금이란 게 어마어마한 기업들만 가는 걸로 착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닙니다. 오늘 다 설명을 드릴 거고. 그러니까 대표님들이 어디 갈지 모르니까 재단 가죠. 재단 가더라도 그냥 뭐 2, 3천만 원밖에 안 된다 이런 말 나오니까 힘들어하시는 거죠. 대표님의 이제 의지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아무리 알려드리면 뭐 합니까? 정말 올라가셔서 또 담당자 말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러고 내려오는 거 보면은 답답해요. 저들에게 정당하게 화는 내지 못하실지언정 제가 알려드린 대로 권리 주장을 하고 오셔야 되는데 의지가 부족한 사람은 저는 애초부터 계약을 안 합니다. 그런 사람 많이 없지만 간혹 있어요. 간혹. 그래서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같이 네. 기관에 갈 때 네. 같이 가지. 이것도 이제 법리 시간에 설명을 드리긴 하는데 같이 가셔도 전혀 무방합니다. 무방하지만 이슈가 하나 있어요. 제가 이렇게 교육 드리는 수강생분들은 오늘 교육에 다 나옵니다. 올바르게 컨설팅을 하시는데 이걸 배우고 악용도 할 수 있거든요. 악용? 어떻게 악용하는지 다 알려드릴 거예요. 하지 마시라고 알려드리는 거지 하라고 알려드리는 게 아닌데 악용하는 컨설턴트가 판을 치고 있어가지고 기관 담당자들은 색안경을 끼고 봐요. 이 지금 기업이 뭔가 과장되진 않았을까. 그래서 권장드리는 건 같이 가셔도 되는데 이제 반대로 입증하셔야 돼요. 우리 기업이 과장된 거 없다. 반대로 입증하셔야 돼요. 물론 막말로 기관 담당자가 팀장님한테 컨설팅 꼈으니까 안 돼요 라고 하면은 녹취해 오시고 저한테 명함 주세요. 제가 패드릴게요. 서류로. 그런 거는 다 부정 판정이에요. 그런 게 없어요. 내부 규정도 없고 법리적으로도 없어요. 그냥 그들의 내부 현재 시장 내부 그런 회사 분위기상 좀 악용하는 컨설턴트가 너무 많아서 지들도 대인 게 있어요. 좀 많이.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결론은 가셔도 되지만 그냥 가급적 대표님한테 트레이닝을 해드리고 올려보내는 게 제일 그냥 순탄하게 흘러갑니다. 아무튼 자 쭉쭉쭉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협상의 화법. 저거는 거절이 나왔을 때 이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뭐 저희 회사에서는 대놓고 그냥 나 컨설팅 하는데요 이러면서 그렇게 거절 나온 거 제가 다 서류로 민원 걸어서 다 풀어드립니다. 거절이 나왔을 때 무슨 대답을 해야 할지 모르니까 방법을 몰라서 그냥 내려오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금을 이제 못 받는 거죠. 또 이 회사에서 신부 기부에서 우량한 업종을 영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주업종으로 자꾸 자기는 그걸 하고 있다 어필하는 경우도 너무 많아요. 사업자 등록증 자체도 이상하게 되어 있는. 그러니까 주업종, 그러니까 실제로 매출을 일으키는 자기의 본인의 업종을 잘 모르는 대표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도 오늘 알려드릴 엑셀표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엑셀표 보면서 다 이해를 해드릴게요. 어떻게 주업종을 파악을 하는지. 자, 그리고 이게 왜 협상인지 사례를 제가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사례. 자, 첫 번째로 이거는 신용보증기금에 먼저 상담을 요청하는 통화 내용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네, 예비창호 상담도 그때 지금 있거나 그때 저희 기간도 있고 자, 한번 들어보시면 이게 뭐냐면 신용보증기금에 해당하는 대표님께서 이제 예비창업자금을 시도를 했는데 끝까지 거절치는 사례예요. 통화 녹음 앞에 30분 동안 통화인데 뒤에 마지막 부분만 절규하는 것만 들어볼게요. 그러면 또 그 지점에 끝나서 그게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 이해했다고요. 그 일반 지점 되는 거냐? 또 지금 아상고사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또 그렇게 물어보니까 일반 지점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 예비 창업자는 그렇다. 또 새로운 것도 튀어나오면 이제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거 일반 영업점에서도요, 사장님 일반 영업점에서도요 예비 창업으로 부르자면 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일반 영업점에서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사장님이 사업자를 내 가지고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직원을 해가지고 직원을 고용해서 사장님이 실제
오너로서 관리를 해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다 그러면 검토가 가능한데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사장님이 중간에 말을 끊으신 거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뭐 저도 뭐 말씀 못 드리고 하고 싶은 마음 전혀 아니고 굳이 자꾸 이럴 시간도 없고 그런 마음 아닙니다. 아니고 일단 저 다시 한번 알아볼게요, 부장님. 네,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고요. 네.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이렇게 뭔가 챔버에서 나라 기관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 꼼꼼히 알아보고선 진행하려면 사람의 마음의 입장도 좀 생각을 해주세요. 적어도 사업 계획서는 받아보고 면접을 만나더라도 하실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유선으로 제가 어떤 사업하는지 저 3분의 1도 못 들었어요. 안다, 알고 있다, 이해했다 라고 하면서 이미 커트하는 모습은 글쎄요. 이거는 신부의 입장이 아니라 팀장님의 의향인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사장님. 아니요, 네. 저도 이제 저희도 타겟팅이 있고 그렇게 함부로 말씀은 하지 아니 않으면 함부로가 좋겠고 무슨 함부로입니까? 엑셀 진행한다는 내용으로 신부에서 투자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고 계신 분이 있으신데 그분 어떻게 설명하는 겁니까 그럼? 그분은 이게 안 어떤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분은 어떤 걸 하고 그거 계세요? 제가 말씀드릴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이미 뭐 사업 잘하고 있는 분한테 제가 뭐 그럴 필요 없는 것 같고 그 기관과 팀장님이 봤을 때 역량의 차이라는 건 어느 정도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만 너무 판이하게 얘기가 달라지는 내용이라고 저는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아닙니다. 알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끊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뭐 결론은 뭘로 끝났죠? 거절로 끝났잖아요. 안 된다고. 그래서 이분이 되게 전문 트레이너인데 몸이 막 이만한데 스타벅스에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핸드폰을 부수저라 탁 내는데 진정하시라고 이거 지금 얘네들이 다 부당 판정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다 서류 만들어서 적법하게 다 민원 걸 거다 막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진짜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이제 가기 직전에 스타벅스에서 얘기를 하다가 딱 한 20분 흘렀나? 전화가 왔어요. 전화. 아무것도 진짜 안 했어요. 그냥 이제 헤어지려고 했었는데 바로 전화 온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철팀장입니다. 전화 주셔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사장님. 네, 우선 죄송하고요. 통화 가능하신가요? 아유, 사과는 괜찮고요. 뭐 다른 내용 있을까요? 네, 죄송하고요. 우선은 자, 뒤에서 이제 일단 죄송하다고 하고 생략을 하자면 자, 저희 아무것도 안 했는데 자기가 잘못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미팅을 해라 해서 2억이 나갔어요. 자, 여기서 제가 시사하고 싶은 거는 저희 영업 조직은 혹시 어떤 게 가장 민감하다고 생각이 드세요? 영업 조직은? 이는 맞습니다. 민원. 신용보증 기금도 영업 조직의 생리를 띠고 있기 때문에 민원에 매우 민감해요. 정말 민감해 민원에. 자, 근데 이 앞에 그 30분 동안 통화 앞에 제가 옆에서 지금은 통화를 안 합니다. 완전 옛날 5년 전 방식이에요. 지금 통화를 안 하고 무조건 방문으로만 하는데 옆에서 노트북 틀고 대표님 이거 지금 부당되고 대표님은 유망업종에 해당이 되고 다 여러 가지 조건에 충족하고 내부 규정에 다 해당이 되는데 지금 담당자가 자기만의 주관으로 안 된다고 하고 있으니까 민원 걸겠다고 확인하겠다고 본사에다 다 제가 노트북을 해가지고 통화 다 그렇게 끝낸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끊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자, 팀장님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대표님 앞에서 제가 다독였지만 그 기관 담당자도 사무실에서 통화를 했을 거잖아요. 자, 통화를 끊었어요. 막 서로 언성이 오고 갔잖아요. 이런 사무실에서 옆에 이제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자면 옆에 앉아있던 신용보증기금 다른 팀장님이 너 왜 그래? 무슨 일이야? 그러니까 이제 얘가 아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업종 가지고 이런 거 가지고 우리 상담 못하고 우리 업종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했는데 옆에 있던 팀장이 그거 우리 유망 업종이야. 그 상담 돼. 그래서 얘가 이 사람이 아 그래? 그래서 부랴부랴 막 이제 자기 상관 찾아가가지고 팀장급 이렇게 상담팀 통화했는데 이게 맞아요? 또 부장 찾아가서 이게 맞아요? 맞네? 하면서 부랴부랴 와가지고 바로 전화한 거밖에 없어요. 자, 민원에 민감하지 않다면 뭐라고 했겠어요? 야, 그 유망 업종이야. 그러면 그래? 다음부터 잘해야지 뭐 이렇게 하고 넘어갈 것을 굳이 자기 자존심 구겨가면서 잘못했다, 죄송하다, 제가 잘못 알았다 할 이유가 있어요? 없잖아요. 민원에 민감하지 않다면.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로 이거는 계속적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왜 신용보증기금이 민원에 민감하고 자기 주장을 잘못 얘기했을 때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이따가 사례를 더 설명드릴 건데
그래서 바로 자기가 잘못 알았다. 미팅 언제 괜찮으시냐? 가가지고 2억이 나갔어요. 이 사람 저 아니었으면 당연한 얘기지만 단 한 푼도 안 나갔죠. 어떻게 나갔겠어요? 못 나가요. 그냥 담당자의 막연한 거절에 저렇게 싸우기나 했겠어요? 안 돼요? 아 그렇구나 이러고 말지. 팀장님도 그러시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싸울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장주정이 싸우라고 시켰으니까? 아니에요. 내부 규정을 근거하고 팩트를 가지고 싸우는 걸 알려드릴 거예요. 팩트가 있으니까 명백하게 그렇게 해서 그걸 이제 알려드릴 겁니다. 두 번째, 삼고초려 사례. 이것도 이제 비슷한 사례인데요. 자, 예비 창업을 또 이제 진행하려는 여자 대표님이 있으셨는데 이제 이 대표님께서 자, 첫 번째 지점에 전화를 해가지고 상담을 했는데 계속적으로 거절이 나오는 거예요. 예비 창업은 거절이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응대법도 똑같아요. 다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응대하시고 저렇게 응대하시고 이렇게 응대하시고 했더니 담당자 갑자기 한숨 팍 쉬더니 컨설팅 됐어요. 딱 이러면서 당연히 이제 긁어부스럼이 되니까 아니다. 근데 이런 정보 어떻게 아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대표님 사업이 마음에 안 든다라고 그냥 그 대놓고 얘기하면서 뒷말이 그렇게 나왔어요. 저는 AI 개발 산업이나 전자기기 제조업만 취급을 합니다. 그거 그런 게 민원감이에요. 그 편파 판정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대놓고 발설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거기까지도 이제 열받았었는데 뒷말이 더 열받았었어요. 지금 보내주신 이 사업 계획서 그냥 제가 이 출입문 입구에다가 붙여놓을 테니까 저희 직원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전화하게끔 그렇게 해드릴게요. 저는 싫어요. 이거는 배려가 아니고 조롱에 가까워. 조롱. 네 사업을 누가 봐주겠냐? 뭐 이런 조롱에 가까웠거든요. 완벽한 기승전결이 클레임이 아주 완벽한 녹취본인데 일단 참으시라고, 접으시라고. 왜 그랬냐면 예비 창업은 좀 특별한 게 하나 있습니다. 자, 예비 창업은 아직 사업자가 없는 상태잖아요. 사업장 소재지가 확정이 됐나요 지금 그러면? 대부분은 미확정이에요. 제가 아직 광주 지역을 잘 몰라가지고 서울 지역 기준으로 설명드릴게요. 서울 노원구에 창업을 하려고 했다가 아니 서울 성북구에 하려고 했다가 아니네 판교가 좋네 판교에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직 창업이 확정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지점이 여러 군데로 협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대표님께서 희망하는 창업 지역에 좀 다른 데도 더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일단 화나시지만 제가 자금 안 나가면 제가 제 이름 보고 재능 끌어내릴 거라고 내가 이 녹취가 모든 것들이 부당하고 조롱에 가까웠으니까 끊으시라고. 두 번째 지점에 전화하니까 걔는 그래도 말은 좀 통했어요. 근데 뒷말도 여기서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지들이 하고 싶은 말만 한다니까요. 뭐라고 했냐면 저희 대상자는 되는데 저희는요 1억을 하시려면 자본금을 1대1로 증빙을 하셔야 됩니다. 통장에 1억이 있는 걸 증명을 해주셔야만 1억이 나가요 라고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고 있는데 자 저도 이 내부 규정을 지들이 오픈하면은 보여주면서 다 이렇게 공유하고 싶은데 그런 게 없어요. 제가 겪어가지고 눈으로 본 것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예비 창업을 진행할 때는요 1억까지는 자본금 증명이 필요 없어요. 내부 규정상 그렇습니다. 1억까지는 자본금 증명이 필요 없어요. 다만 1억을 초과해서 진행하는 거는 그 1억 차액은 필요해요. 차액. 그럼 질문 드릴게요. 1억 5천으로 예비 창업을 진행하려면 얼마의 자본 증명이 필요하죠? 5천이 맞아요. 그거예요, 그거. 3억을 진행하려면 2억이 필요한 거예요. 1억인데 자본금 증명해라. 어불성설이야. 헛소리를 하는 거 헛소리.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답답하지만 오케이 얘도 클레임 일단 키핑 녹음해놨으니까. 그리고 그래도 얘는 말은 통하니까 일단은 내부 규정으로 클레임 걸면 그래도 얘는 곧이 꺾을 거다 곧 얘기하고 접었어요. 세 번째 지점에 이제 진행했죠. 그랬더니 거기는 이제 사업계획서 이제 메일로 보내주고 다시 콜백이 왔는데 무슨 뭐 낯설하셨는지 어쩜 이런 사업계획을 구상하셨냐 너무 멋있다. 어떻게 이렇게 굿 아이디어를 막 해가지고 당장 내일 미팅하지 당장. 그래서 다음날 미팅 갔는데 소위 사업 내용도 안 하고 소위 그 노가리 한다 그러죠. 그냥 이상한 얘기나 하고 결혼하셨어요? 뭐 그러면서 뭐 이상한 얘기나 하고 1억 승인됐어요. 그렇게. 자 여기서 시사하는 게 자 일단 담당자들마다 너무 주관적인 판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정말 저렇게 마지막 지점처럼
정확하게 평가를 해주면은 다 모두가 행복하겠죠. 근데 1번, 2번처럼 말도 안 되는 고집을 부리니까 정보가 없으면 뭐라고 할 거예요? 할 말이 없잖아요. 네, 할 말이 없어요. 네, 그런 거절이 많은 스타트업 기업들이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걸 오늘 제가 다 파헤치는 걸 알려드릴 거고요. 자, 신보의 4억 사례 또 나오죠? 제가 이제 대표적인 사례인데, 자, 오늘 정량적 요소와 정성적 요소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기서 조금 더 하나씩 더 풀이를 하자면, 여기 여기는 사실 이제 지역적으로 말씀드리면 서울 강동구라고 있어요. 강동구 쪽에서 거절을 받았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강동구 여러 가지 이유. 첫 번째, 예산이 없다. 근데 두 번째, 그리고 대표님 기업이 말씀드렸던 사업자 대출 먼저 2억 정도를 했어요. 그냥 은행. 사업자 대출 너무 많고 매출이 너무 낮았어요. 매출도 10억 좀 간당간당 했었거든요. 그래서 매출 대비 사업자 대출 금액도 너무 크고 대표님 시용 등급도 650점인가 그랬어요. 너무 낮다.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대표님 가지입금이 1억 5천이나 있네요. 가지입금 뭐예요? 대표님 손버릇이에요. 네. 가지입금을 누가 건방지게 법인에서 가져가요? 대표님밖에 없잖아요. 감히. 그래서 대표님 손버릇으로 봐요. 그러면 자금 승인되면 그 손버릇 또 적용이 안 될까요? 그럴 위험성이 높은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원칙적으로 가지입금이 있는 기업은 자금 대상자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4억을 했는지 가지입금 안 끄고 했습니다. 안 껐어요. 원칙적으로는 가지입금이 있으면 대표님 손버릇이 안 좋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안 돼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풀이를 했는지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신보 시간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기는 첫 번째로, 자, 신보는요 특이한 게 있습니다. 관할 지점이 한 군데일 것 같죠? 아니에요. 되게 많아요. 제가 이제 보여드릴게요. 자, 시험보증기금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자, 중간에 영업점 찾기라고 있습니다. 있죠? 네, 들어가시면 앞에 대도시명만 기입하세요. 제가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서 사업자를 하고 있으면 대도시가 뭐예요? 서울. 네, 서울만 치면 돼요. 지점이 몇 개가 떠요? 관할 지점이 74개가 관할 지점이다라고 떠요. 74개가. 자, 볼게요. 제가 강동에 있는데 강남 시정보증기금 갈 수 있어요? 못해요? 담당 구역이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가평 빼고 모든 사업장. 가평은 이악 물고 싫어하더라고요. 보면은 강동, 서울특별시 전역, 인천, 경기도 다 되는데 가평만 빼고, 강북도 가평만 빼고, 네. 고양도 가평만 빼고, 네. 서울 소재지의 기업은 74군데나 갈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예산이 없다. 이게 영업조직이라 그랬죠. 국가에서도 예산을 편성할 때 각 지점마다 예산을 균등하게 다 평가를 다 합니다. 물론 특수지역은 예산을 더 많이 넣기도 하고요. 과열지역, 강남 같은데, 네, 그런 데 하기도 하지만, 자, 이렇게 합니다. 예산이 없다? 그러면 다른 지역으로 우회를 하는 것도 첫 번째 방법이에요. 그리고 또 담당자가 말이 안 통하면은 고집 부린, 이게 고집이다라고 판단이 들면 클레임을 할 수도 있지만, 담당자가 이게 고집이 아니라 누가 봐도 합리적인 거절이다. 이따가 합리적인 거절은 뭔지 이따 설명을 드릴까요? 합리적인 거절이다. 그랬을 때는 다른 지점에서 좀 우량 평가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합리적인 거절은. 합리적으로 거절할 수 있잖아요. 사업성이 너무 어렵다 했을 때 다른 지점에서는 사업성이 어렵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들을 저희는 높게 평가해서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아무튼 지점을 우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근데 공식적으로는 전부 다 이렇게 관할 지점을 명시해 놨지만 지들도 나름 도의적인 선을, 지들끼리 규칙을 정해놨어요. 우리 서로 나우바리는 침범하지 말자. 강동 사람이 강동 기업이 강서로 갔을 때 돌려보내라. 서로 나우바리는 건들지 말자. 이런 지들끼리의 그런 도의적인 문화가 일단은 있어요. 자, 근데 자, 팀장님들께서 이거는 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금 이제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데 너무 힘든 상황에 직면을 한 상황이고 실적도 바닥을 치고 있고 잘리게 생겼어요. 그런 좀 극단적인 거지만 예시를 드는 겁니다. 근데 이제 강서 쪽에서 이제 업무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강동 쪽 기업이 갑자기 찾아와가지고 평가를 해달래요. 그러면 팀장님들이 그런 이제 절박하고 실적제로 운영되는 그런 회사에 있다고 가정했을 때 첫 번째로 무슨 말이 나올 것 같아요? 고민하지 않을까요? 너무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맛있는 기업이 제 발로 걸어 들어왔네? 근데 내 나우바리는 아닌데 신보에서는 허용하고 있는 나우바리가 들어왔어요. 고민 심히 하지 않겠어요? 좀 많이 고민되지 않겠어요? 내가 이걸 먹자니 쓰레기 취급당할 것 같고 야 너 진짜 그걸 우리끼리 그렇게 한 걸 그냥 덥석 물어버리냐? 이렇게 쓰레기 취급당할 수도 있고 근데 그럼요. 지금 건 다 서로 고민돼요. 다 고민돼요. 이걸 덥석 먹자니 쓰레기 취급당할 것 같고 그렇다고 버리자니 너무 맛있는 기업이고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고 싶어요? 주송기라고 그러죠. 잠깐만 어떻게 하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들도 이런 내부적인 상황을 이해하시라고 설명드린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살아가면서 욕을 안 먹을 때 뭐가 중요하죠? 욕을 안 먹으려면 명분이 중요하거든요. 명분을 주면 돼요. 명분. 자, 무슨 명분을 딱 담당자가 이렇게 관할 지점이 정해져 있어도 지들끼리의 이 나우바리 침범했을 때 이런 것들 나옵니다. 왜 여기로 왔어요? 저쪽으로 그냥 가시면 됩니다. 너무 거리도 멋이고 마음에 없는 말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랬을 때 얘기를 하면 돼요. 저희 회사가 이사할 것 같아서요. 제 집이 여기로 이사할 것 같아서요. 그냥 왔어요. 그러면 그 머릿속에 뭐가 생겨요? 명분이 생겨요. 그러세요? 앉으세요. 저희 예산 있어요. 앉으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네. 이해가 되시나요? 실제로 제가 그게 풀었던 거예요. 실제로. 자, 두 번째. 이 지점을 우회할 때도 선택 기준이 조금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냐면 서울 지역도 서울 지역 나름이고 경기도도 경기도 지역 나름인데 기금은 어떤 형태의 기업이 간다고요? 사업이죠. 사업. 네, 사업. 자, 근데 지역적으로 빌딩이 막 모여있는 지역도 있고 지역적으로 빌딩은 잘 안 보이고 다 그냥 영세한 사업자밖에 안 보이는 지역이 있죠. 극단적으로 예시를 들면은 서울 지역 강남은 빌딩 많이 보이고 저기 강원도 쪽 그쪽 지역은 뭐가 많이 보여요? 그냥 장사가 많이 보이잖아요. 근데 거기는 기금이 없을까요? 있어요. 그쪽 그런 이제 자 강남 지역의 특징이 있습니다. 걔네는 왕자병 공주병이 걸려 있어요. 가만히만 앉아 있어도 막 우량 기업이 막 올라와요. 그러면 너 들어와. 무슨 면접관 마냥 너 패스 다 막 이런 식으로 강남 지역이 너무 우량한 사업체들이 다 그쪽으로 가만히만 앉아서 물어가니까 걔네 항상 성과 파티예요. 그냥 지역적으로 좋은 것 뿐인데 성과 파티예요. 성과 파티. 근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업자가 없을 것 같은 지역이 좀 떠오르지 않나요? 여기 뭔가 그런데 거기 기금은 뭐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영업해요. 전화합니다. 다 기업들한테 저기 어디 대표님 계시죠? 아직 저희 쪽 기금을 이용하고 있지 않으신데 왜 이용하고 있지 않으세요? 저희 되게 좋은 혜택들 많거든요. 제가 내일 브리핑 가도 될까요? 영업해요. 걔네 영업 조직이라니까요. 그래서 지점 내 예산 관리 못 하잖아요. 네 일 뭐 했냐? 이런 말 나온다니까요. 자, 그걸 이용하는 겁니다. 그걸. 그래서 저도 예산이 없다는 그 강동 지점의 말을 듣고 관할 지점은 물색을 해서 제가 지점명은 말씀 못 드리겠어요. 왜냐면 다 그쪽으로 몰릴까봐 막 그럼 이상 지은거 뜨잖아요. 왜 갑자기 다 이쪽으로 장주영이 가라고 했다고 하면서 그렇게 할까봐 제가 했던 거는 딱 봐서 여기 지역은 되게 그러니까 사업의 형태는 많이 없고 막 밑에 빵집들이 많고 그런 지역구가 보이잖아요. 네, 그런 지역구가 있잖아요. 대표님 전략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관할 지역이니까 이쪽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갔더니 또 그런 얘기를 해요. 왜 강동이 여기까지 왔어요? 저희 쪽 아닌데. 네. 근데 대표님 그렇게 저 이사할 것도 예정돼 있고 강동에 예산이 없다고 해서 왔어요. 그러니까 덥석 물더라고요. 그래요? 저희 예산 있는데 앉으세요. 이렇게 바로 그랬어요. 바로. 물론 이렇게까지 하더라도 꿋꿋하게 자기 인프라를 지키는 담당자도 있습니다. 됐고요. 그냥 가세요. 그냥 꿋꿋하게. 완전 FM대로 나는 도의적인 건 지킬 거다 이런 분도 있긴 있어요.
만사형통이 아니긴 한데 대부분 이 정도면은 아니 실적이 목마른 사람이 명분 줬는데 앉으라고 한다니까요. 대부분은. 하지만 자기가 굶어 죽어도 나는 그 저기 강동 지점 친구를 과시할 수 없다 이런 사람도 있긴 있어요. 있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산이 없다 첫 번째 거절을 이런 식으로 일단 통과를 한 겁니다. 두 번째, 대표님께서 안 했던 게 있어요. 강동에서 너무 지금 모든 정량적 지표가 안 좋잖아요. 사업자 대출도 많고 매출도 적고 가지금도 있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정량적 지표가 다 안 좋은데 정성적 지표를 어필을 아예 안 했더라고요. 근데 이 대표님이 신기하게도 제가 보기엔 인성이 되게 안 좋았거든요. 처음 미팅 때 물론 너무 힘들어가지고 저한테 뭐 틱틱된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첫 인상부터 인성이 별로 바닥이었어요. 제가 보기엔. 그래서 컨설팅을 했지만 대표님께 그런 인성으로 일본에 엄청나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말도 안 되는 상품을 독점권을 땄어요. 무슨 비즈니스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대표님을 통해서 현대홈쇼핑도 이 사람 통해서 물건 떼갈 정도로 엄청나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상품이에요. 정말 말도 안 될 정도로. 이런 게 정성적 지표예요. 아니 그 계약서가 정량적 지표예요? 아니에요. 정성적 지표예요. 정성적. 이 회사의 기대 가능성, 발전 가능성 그거를 어필 안 했어요. 그거를. 그래서 그거랑 또 대표님이 갖고 있는 다른 정성적 지표들을 제가 사업 계획서를 간단하게 10장만 만들어가지고 가져가시라고. 그리고 올라가서 이 얘기 이렇게 하시라고 했더니 그게 먹혀 들어간 정도가 아니라 마침 그 지점에 그 사람이 일단은 처음 갔을 때 앉으시죠 하고 선수 교체가 됐어요. 갑자기 부지점장급이 나오더라고요. 나오더니 근데 하필 또 부지점장이 일단 그 사람이 애견 파트거든요. 애견. 완전 그런 애견인이 없어요. 완전 애견을 사랑하는 부지점장 신보가 와가지고 딱 보더니 그냥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계약했고 아니 애견을 위해서 어떻게 이렇게 하고 그냥 아예 뻥이 같다고 표현하죠. 네, 그래서 일단 너무 좋다고. 근데 두 번째 버전이 나온 게 다 좋은데 운전자금은 저희 내부 규정상 안 나갑니다. 왜요? 가지금. 잘 들으셨네요. 가지금 때문에 안 나갑니다. 그래서 이 상품을 권장드립니다. 해서 신용보증 기금에 똑같은 운전 자금인데 형태가 약간 다른 거 있어요. 자, 일반적으로 운전 자금은 기업 통장에 돈이 꽂히죠. 돈이 꽂혀요. 그 현찰이 눈에 보여요. 현찰이. 자, 근데 신용보증 기금, 기술보증 기금 마찬가지인데 똑같은 운전 자금인데 특례 상품이 하나 있어요. 특례. 트러스트온이라는 게 있어요. 트러스트온. 트러스트온은 운전 자금이긴 하지만 통장으로 꽂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업의 마이너스 금융 플랫폼, 그러니까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마이너스 통장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금융 플랫폼을 열어주는 게 있어요. 트러스트온. 무슨 말이냐면 대표님이 현금으로 통장에 꽂히면 그냥 현금으로 이체를 하잖아요. 근데 그건 아니고 그 트러스트온이라는 플랫폼에다가 이체를 입력하는 거예요. 급여 지급, 월세 지급, 그리고 대금 지급 이렇게 하면은 그 금융 플랫폼에서 그쪽으로 입금합니다. 그럼 대표님의 아이디 비번에 뭐가 떠 있어요? 마이너스가 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통장처럼 쓸 수 있는 거. 이거는 정말 사업 자금에 똑같이 적격 증빙할 수 있는 건 다 쓸 수가 있는 거. 다 쓸 수가 있는데 가지금도 무시를 해줘요. 무시까지라기보단 가지금이 있어도 통과를 해줘요. 통과.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지금이 있으면 일반 운전자금은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트러스트온은 그거를 깨준다고요. 자, 그래서 신보의 이 4억 협상 사례 다시 한번 요약하면은 예산의 문제 뭐 했죠? 우회를 했죠. 다른 관할 지점으로. 우회에도 금액은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명분을 줘야 상담을 해줍니다. 그래서 상담이 진행되는데 대표님 실수한 게 있었죠? 정성적 지표를 아예 어필을 안 했다니까요. 아니 제가 이재용 회장님하고 그런 단독 컨설팅 계약을 딴 걸 누가 알아요? 제가 말 안 하면 알게 뭐야 누가. 그걸 어필을 해야죠. 그런 정성적 지표를. 네. 자, 그래서 그런 걸 어필했는데 마침 담당자도 이 사업에 대해서 너무 호의적이었다는 거죠. 이 기승전결이 다 맞아가지고 담당자가 트러스트온이라는 상품까지 안내. 가지금이 있어가지고 일반 운전자금은 안 됩니다. 네. 사업을 해주고 무슨 말까지 한 줄 아세요? 그때
제가 이제 올해 말까지 부점장이 올해 말까지만 제가 업무를 보고 신보를 이제 은퇴하려고 합니다. 근데 혹시 제가 이제 신보에 수십 년 동안 근무를 했는데 그 당신 회사 대표님 회사에 고문으로 들어가가지고 주식 좀 받고 같이 좀 경영하면 안 되냐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정성적 요소가 먹혀 들어갔어요. 그렇게 마음에 든 거죠. 그 상품에 대해서. 자, 그래서 승인을 했던 사례입니다. 자, 기부에서 거저로 승인 사례. 저희가 매번 오전 시간만 쉬는 시간 없이 하고요. 오후 시간부터는 1시간 20분 정도 하고 쉬고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자, 기부에서 이제 저기는 이제 아는 형님의 이제 동생이라고 해서 갔어요. 이제 가가지고 좀 컨설팅을 해드렸는데 강남이었거든요. 강남에 갔는데 매장이 들어가니까 가구들이 너무 이뻐요. 되게 처음 보는 그런 디자인이고 막 이상하게 기교를 부린 게 아니라 정갈한데 이뻐요. 되게 푹신하고 그래서 와 되게 좋다. 도소매 업체 그 도소매 그래서 이제 갔는데 대표님께 물어봤죠. 와 이런 물품들은 그럼 어디서 가져오는 거예요? 제가 물어보니까 이 대표님께서 거기 그 강남 그 오프라인 매장 샵 바로 앞에 기술보증기금이 있더라고요. 갔다 왔어요. 근데 도소매라 가지고 기술보증기금에서 해당 업종이 아니다. 거절을 하고 재단 가라고 재단. 이제 아는 형님이 준영아 네가 한번 좀 도와줘라. 그래서 이제 갔다 왔었는데 도소매인 줄 알았죠. 그냥 물어본 거예요. 대표님 이거 다 어디서 떼오시는 거예요? 되게 물건이 너무 이뻐가지고 그러면서 자기 노트북 딱 키면서 이거 제가 다 직접 디자인 만든 거예요. 직접 만들어가지고 그분이 엄청난 엘리트였어요. 해외에서 엄청나게 이력도 많고 수상 이력도 많고 그냥 국내로 이제 돌아오신 건데 엘리트였어요. 엘리트. 그래서 자기가 다 직접 도면을 만들어가지고 저 공장이 없으니까 옆에 광주 쪽에다가 공장 이거 제작만 맡기고 있어요. 그럼 뭐예요 이거? 제조. OEM 제조업이에요. OEM. 대표님 그럼 제조업이네요? 그러니까 아니요 저 도소매예요 도소매. 네, 자기가 그렇게 얘기해요. 사업자 등록증도 당당하게 도소매로 되어 있고 재무제표 당연히 뭐라고 되어 있겠어요? 상품 매출로 되어 있더라고요. 대표님 이거 제조니까 다시 제조업으로 정정 신고하시고 그리고 이 제조에 대한 도면 가지고 다시 기부 가시라고. 제가 사업에서 다시 만들 테니까 이거 가지고 기부 가시라고. 기부 갔더니 바로 제조업이었어요? 몰랐네. 그러면서 바로 1억이 승인됐어요. 바로. 근데 거기서 뭘 딴지를 안 걸었죠? 상품 매출 딴지 안 걸었어요. 근데 이 사람 중지인공 접수했으면 뭐라 그런다고요? 그러시나요? 너무 안타깝네요. 그러면 법인세 결산할 때 제품 매출로 신고하고 내년 4월에 접수해주세요. 이런 말을 해요. 중지인공. 말귀를 안 통해서. 자, 그렇게 승인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부 3군데 거절 후 승인 사례. 연매출이 2년 연속 1,000만 원 정도. 1,000만 원? 전 아르바이트생에도 저것보다 많이 벌 것 같은데 저거는 사업을 못한 거죠. 네, 사업을 못한 거예요. 무슨 뺄 거 빼면 도대체 얼마가 남는 거야? 저거 좀 남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자, 그래서 근데 이제 기부에 적합한 것을 영위를 하고 있었어요. 기부에 적합한 정성적 지표도 갖고 있었고요. 그런데 기부를 이제 제가 컨설팅을 처음에 시작을 해서 3군데까지 방문했는데 다 거절 사유가 뭐였냐면 사업성이 검토가 안 된다. 너무 경영 지표가 안 좋다. 거절했어요. 자, 어떻게 하면 되죠? 민원 걸면 되죠? 네. 걸면 돼요? 이런 건 합당한 거절이에요. 어떻게 민원 걸어요? 누가 봐도 사업성이 검토가 안 되잖아요. 네. 안 되잖아요. 이런 거 민원 못 걸어요. 제가 주먹구구시로 민원하는 게 아니라 팩트를 기반으로 하는 겁니다. 이럴 땐 어쩔 수 없어요. 최대한 대표님의 가점사항을 챙겨서 이 기업을 봐주는 관할 지정이 있기를 바랄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다른 기관의 시도를 보는 것밖에 없어요. 재단이나 지적자금이나. 일단 기부에서 끝나긴 했지만 다행스럽게도 4번째 지점을 갔더니 심도 있게 보더니 경영지표가 너무 안 좋긴 한데 근데 이게 다음 연도는 어떻게 매출을 올릴 계획이고 되게 심도 있게 미팅을 2시간 동안 하시더라고요. 2시간 동안. 결론은 심도 있게 미팅을 해서 다음 주에 실사하시죠 하면서 실사 와서도 1-2시간 동안 미팅을 계속 했어요.
간신히 승인했어요. 간신히. 예. 그 담당자가 정말 열심히 들여다 봐준 거예요. 아니 아쉬운데 될 것 같은데 이 사업 아쉬운데 될 것 같은데 이런 사람들이 이런 담당자들이 부지점장까지 올라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 스타트업 기업을 천천히 들여다 봐주고 시간 다 할애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팀장님들이 실적에 막 그 불을 켜고 있는 영업 사원이면 이런 기업 2시간 동안 미팅 하고 싶어요? 바빠 죽겠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다 쳐낸다니까요. 뭔 가라고 그냥 부담 가시라고. 그리고 빨리 뒤에 100억짜리 앉으시죠. 커피 막 이런 식으로 하고 싶은 게 나쁜 영업 조직의 마음이라니까요. 이 승인해주는 이 기보 담당자는 많이 올라가야 돼요. 인정받아야 돼요. 이런 기업도 2시간이나 미팅을 누가 해줘요? 근데 이건 그뿐만 아니라 사실은 기보 시간을 말씀드리겠지만 기보의 내부 규정도 있어요. 기보는 창업한 지 3년 미만의 기업에 한해서만 1억까지 그러니까 매출액을 무시한다가 아니라 매출액을 안 보고도 평가를 해줘요. 매출액을 100% 무시한다가 아니고 매출액을 없이도 평가를 해준다고요. 예. 근데 매출액이 낮은데 평가를 했는데 세 군데서는 거절이 나온 거고 마지막 한 군데서는 그 기보의 내부 특례를 인정을 해주고 사업성을 봐준 거죠. 그래서 1억이 나갔습니다. 자, 강남 지역 거절 후 타 지역 승인 사례. 요거는 결산 시즌의 특징이에요. 결산 시즌의 특징인데 사실 결산이 아니더라도 뭐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담당자가 정당한 거절을 했을 때는 다른 지역으로 우회를 하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근데 거절했고 정당한 거절이라고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항상 거절을 받을 때는 그럼 우리 기업이 무엇을 채우면 가능하냐 그걸 듣고 가점을 챙겨서 다른 지역으로 우회를 하나씩 가점을 챙겨서 우회를 하는 겁니다. 이건 이따 설명 다 드릴 거예요. 자, 여기는 이 결산 시즌이 특히나 강남 지역은요 이미 12월 되기도 전에 예산이 바닥나 있어요.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워낙 많은 기업들이 가만히만 있어도 막 줄줄이 소세지로 그냥 다 찾아가니까 그래서 이 어떤 거였냐면 결산 시즌이었어요. 이게 작년 수강생 사례인데 12월 초에 이 대표님이 3억이 진짜 필요했어요. 바로 확장이 앞두고 있어요. 3억이 진짜 바로 필요했거든요. 근데 이제 강남 지역의 소재지에 그런 사업장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강남을 갔더니 강남에서는 저희 예산 소진됐고 1월에 오시더라도 그때도 밀려있는 게 너무 많아서 1억밖에 안 나가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1억. 업체가 괜찮았어요. 매출액도 괜찮고 30억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마찬가지로 전략적으로 이 지역은 지금 예산이 남아있을 수도 있다. 그 지역으로 이제 우회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정말 여기는 실적이 급했던 거예요. 오자마자 저희 얘기했어요. 강남 지역에서 예산이 없다. 3억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저희 이제 집이 강북이기도 하고 마침 또 강북에서 집이 그래서 상담이 왔다 그러니까 바로 튀어나온 게 저희는 예산 있어요. 일단 앉으시죠. 이렇게 해가지고 저 시즌에 좀 특이한 그런 게 발생되거든요. 저 시즌에는 자금이 진짜 안 나가기도 하지만 자금을 털려고 하는 지점도 있어요. 한 푼도 안 나가는 지점이 그 관할 지점 하나 바꿨다고 3억이 나가네. 털려고 한다니까. 좋은 기업 있으면 막 털어버리려고. 왜? 예산 남기면 무슨 평가 받아요? 니네 뭐 했냐 지점? 이런 평가. 놀았냐? 막 이런 평가를 하기 때문에 결산 시즌이 자금이 안 나가기도 하지만 자금이 잘 나가기도 해요. 털려고. 마지막으로 이것만 하실 건데요. 재단 창업 사례. 자, 이따 반복적으로 설명드리겠지만 재단은요. 자, 기금은 전 협상이라고 얘기를 드리는데 재단은요 말싸움이라고 얘기를 드려요. 어쩜 저렇게 재단도 좋은 회사 아닌가요? 좋은 회사잖아요. 좋은 회사잖아요. 근데 어쩜 그렇게 좋은 회사에 들어갔으면서도 자기 회사 공부에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하나같이 무지해요. 해가지고 그들이 모르는 걸 저희가 일깨워주는 작업을 해요. 말싸움. 자, 재단 예비 창업도 보여드릴게요. 자, 예비 창업 대상자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장사의 형태, 사업의 형태 구분해야겠죠. 사업의 형태는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어디로 가요? 기금 가서 예비 창업을 시도를 해야 되고 장사의 형태는 재단에서도 예비 창업이 돼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무지해요. 어쩜 하나같이 그런 상품 없다가 다 통일돼 있어요. 하나같이. 자, 보시다시피 뭐라고 적혀있죠? 신용보증재단 중앙회라고 되어 있잖아요. 저기는 모든 신용보증재단 지점을 컨트롤하는 메인 센터, 상위 기관이 상위 기관. 그러면 여기서 만든 공문 상품이거든요. 예비창업. 예. 그리고 맨 밑에 뭐라고 써 있냐면 각 지점 재단한테 상담을 받아라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상품 없다고요? 예? 그럼 미친 소리예요. 말이 안 되는, 지들 상위기관에 나온 공문조차도 그냥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비창업 자금은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자, 재단 말하는 거 지금 기금 아니에요. 재단 하는 거예요. 재단. 보면은 창업 컨설팅 교육 이수자 온라인에 12시간 교육 들으면 되는 거예요. 딱딱딱딱 12시간도 아니에요. 정확히 하면은 한 2시간 정도 하나? 네, 그 정도예요. 이수증만 하면은 기본 조건이 맞아요. 최대 3천만 원까지. 자, 근데 3천만 원이 맥스인데 그 기준은 신용 등급이에요. 나이스 점수 기준인데 나이스 기준으로 880점 이상이면 최대 3천. 그 이하는 최대 2,500. 또 800 이하는 최대 2,100. 또 그 이하는 1,500. 이런 식으로 점점점 감가가 돼요. 자, 최대 3천까지 돼요. 근데 옆에 보면은 지식지상권, 특허 출원 포함이죠. 예. 특허는 두 가지 단계가 있어요. 출원. 내가 이 기술을 앞으로 등록까지 할 거다. 찜하는 게 출원이에요. 출원. 출원도 포함이고 당연히 하지만 등록이 더 좋은 개념이죠. 자, 근데 이렇게 출원만 하더라도 예비 창업을 할 때 최대 2천만 원까지 증액이 돼요. 그럼 교육받고 출원도 해야겠죠. 출원은 어떻게 하냐면 저희 5주차 때 어제 5주차를 하고 지금 내려왔는데 정말 누구나 3분이면 변리사가 쓴 것처럼 특허 출원할 수 있게끔 다 교육을 해드립니다. 들으시더니 다들 막 너무 좋다고 막 웃으시더라고요. 다 이제 나도 이제 변리사처럼 할 수 있다고.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거 안 할 이유가 있어요? 당연히 해야겠죠. 네. 자, 그리고 이게 비단 예비 창업뿐만 아니라 재단 컨설팅을 할 때 똑같이 교육 이수증과 특허 출원이 있으면 재단의 가점이에요. 가점. 그럼 재단 컨설팅을 할 때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되죠. 예. 그리고 팀장님들 치킨집에 특허 출원 있는 거 본 적이 있어요? 장사하시는 분들은 특허에 관심조차가 없어요. 무조건 강력하게 제한하셔야죠. 이게 일단 설명드릴 계약금을 잘 받는 노하우 중에 하나입니다. 특허 출원 내는 게 변리사 시가가 아무리 적게 받아도 50이에요. 보통 100은 받아요. 100. 변리사 시가가 다. 근데 정말 장사하시는 분들 재단 컨설팅 할 때 큰 가점이 된다니까. 아예 대놓고 증액 효과가 있다니까. 증액 효과. 안 해야 되냐고요. 자금을 잘하는 목적도 있지만 계약금을 받을 때도 그 이유가 합당성이 생긴다니까요. 100만 원에 대해서. 이따가 계약금을 100만 원을 왜 저희는 쉽게 받는지 다 설명드릴 건데 그 중에 하나예요. 장사의 형태 컨설팅 할 때는 강조를 하셔야 돼요. 강조. 근데 사업의 형태는 특허 다 있어요? 아니에요. 사업하시는 분들 특허 출원조차도 없는데 많아요. 하셔야겠죠. 네, 제안을. 자, 이해하시죠? 이게 지금 기금 예비 창업 아니에요. 재단 예비 창업 공문을 보여드린 겁니다. 장사하시는 분들. 자, 근데 말싸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무슨 다들 짠 거 마냥 재단 컨설팅 예비 창업 진입하잖아요. 다 똑같이 얘기합니다. 저희 그런 상품 없는데요. 저희는 무조건 매출을 사업자를 내고 2, 3개월 정도는 증빙을 해야만 상담이 가능합니다. 무슨 지들끼리 다 무슨 뭐 이렇게 카톡방으로 짠 건지 막 다 그렇게 똑같이 얘기해 다. 네. 그때 그냥 그때 이게 말싸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먼저 보여주시면 안 돼요. 식은땀이 흘리게끔 해야 돼요. 지가 이상한 소리 했잖아요. 그런 상품 없다고 그때 가방에서 꺼내면 됩니다. 여기 공문 보시라고. 그러면은 쑥쑥쑥 보더니 이게 뭐지? 막 그러면서 잠깐만요. 그러면서 또 궤변을 두 번째 거절이 궤변이 나옵니다. 아, 이게 있기는 있는데 근데도 저희는
매출을 2, 3개월 찍어야만 돼요라고 또 궤변을 놔요. 그때부터는 국어 시험 테스트 하시면 돼요. 네, 두 번째 페이지 보여주면서 이것까지 해야 알아먹습니다. 제가 지금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국어 시험 테스트까지 해야 돼요. 담당자님 두 번째 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 보면 창업자 입장에서 사업자 등록과 동시에 창업자금을 즉시 받을 수 있어 라고 되어 있죠. 이게 어딜 봐서 매출액을 찍어오라는 말이에요? 어딜 봐서? 아니 그 정도 언어 영역밖에 안 되냐고 해야 돼요. 아 이거 보시라고. 여기 어딜 봐서 매출액을 찍어오라고 되어 있어요. 사업자 등록만 나면 바로 나간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동안 한 것들은 뭔데요? 다 에? 귀신이 했나? 그래서 여기서 이제 거절이 나오면은 보통의 정상적인 재단 담당자들은요 확인해보고 연락 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요. 네. 이렇게까지 거절을 했는데 이렇게까지 팩트로 사람이 귀에 꽂히면 자기가 잘못하고 있나라고 인식을 하는 게 정상적인 사람인데요.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아니다. 우리는 그런 거 진행한 사례가 없다. 아니다. 절대로 매출 없이는 안 된다. 우겨대는 좀 연로하신 분들이 조금 있어요. 가끔. 그럴 때 가차없이 해야 됩니다. 녹취 그때부터는 얘기하셔야 돼요. 지금 담당자님 제가 이 사업을 준비하면서 제 친구들 모임에서도 이거 가지고 사업을 창업하신 분들이 많은데 지금 확실히 안 된다고 하시는 거 맞죠? 저 녹취 좀 할게요. 지금 그대로 얘기하시라고. 제 주변에 이걸로 창업하신 분들이 정말 많은데 당신만 지금 안 된다고 하고 있는데 녹취 좀 할게요. 나 확인 좀 하겠다고. 그럼 그때부터 이 사람은 내가 알던 띄엄띄엄한 대표가 아니네. 잠깐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는 헛소리 못해요. 헛소리 못해요. 그때부터는 알아보겠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자, 제가 졸려라는 거 같나요? 아니요, 이거 어쩔 수 없어. 지들이 먼저 아예 그냥 막무가내로 거절치는데 뭐 어째요 저희가? 네. 아니, 지들이 먼저 때렸잖아요 저희를. 네. 그렇기 때문에 해야 돼요. 거기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클레임 안 거는 거고요. 안 되면 이제 서로 갈기 가는 거예요. 이제 한번 누가 이기나 보자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했을 때 이 정도 거절까지 나옵니다. 아 죄송한데 그러면 그 진행했던 사업자 번호 좀 알 수 있을까요? 제가 확인해보고 있으면 해드릴게요. 누구한테 물어보면 돼요? 그래 장그리한테요. 네, 저한테 물어보세요. 거기까지 갔으면 제가 사업자 번호 다 알려드릴게요. 제가 한 거 다 귀신이 했냐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다 알려드릴게요. 그럼 통과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근데 이게 다 제가 재단 담당자들이 막 이렇게 나쁘고 고집 부리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 착한 사람도 있어요. 조금 이게 서울 외곽 지역 담당자들이 다 착하신 것 같아요. 최근에는 부산 지역 저희 수강생 팀장님도 되게 담당자가 솔선수범해가지고 자기가 몰랐던 건데 체크해 보니까 이게 맞더라 해주고 대전 지역 저희 수강생 분 중에서도 교육을 듣고 갑자기 창업의 꿈을 꾸시는 분도 갑자기 있어요. 네, 영업보다 창업의 꿈을. 그래서 갑자기 저한테 진짜 창업할 거라고 해서 이제 장사의 형태를 하시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대전 지역이었거든요. 지냈는데 거기도 거절이 똑같이 나왔어요. 팀장님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시려고 하니까 저한테 저녁에 그 팀장님이 전화 왔어요. 대표님 저한테 대표님대로 하니까 그 사람 퇴근하면서 저희 집 앞까지 뛰어왔대요. 자기가 잘못 알았다고. 그래서 싸이 막 해가지고 4,500만 원 그날 승인 받고 갔어요. 지금 이제 창업 준비하고 있습니다. 착하더라고요. 대전 지역 담당자도 그렇게 발까지 집 앞까지 올 필요 없는데 자기가 잘못 알았다고 막. 물론 제가 시킨 대로 했습니다. 너 클레임 걸 거라고 막 그렇게 윽박지르라고 했거든요. 나 이거 분명하게 확인하고 당신 명함 가지고 확인할 거다. 그러니까 마당발로 막 뛰어가지고 자기가 잘못 알았다고 막 체크해 보니까 자기 한 번도 안 해봤다고 몰랐다고 잘못했다고. 또 이제 저희 지저분 사례인데 강원도는 처음 해봤던 강원도에 치킨집 차리려는 청년이 하나 있었거든요. 고객이죠 고객. 근데 이제 강원도 담당자도 저희는 매출을 없으면 안 나가요 이렇게 해서 또 이제 그때 공문을 탁 보여주니까 담당자가 이렇게 딱 보더니 거기 너무 착하던데 딱 보더니 툭 적고 이런 거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몰랐었어요. 이런 거 알려줘서 고맙고 바로 5천만 원 승인됐어요. 이게 착한 사람도 있어요. 착한 사람도.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전 시간에는 이게 왜 협상의 영역이고 저희의 권리 주장인지에 대해서 메커니즘을 사례를 들면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이제 오후 시간에는 이것을 어떻게 현명하게 파악을 하고 어떻게 협상을 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메커니즘을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각 기관마다 각계격파를 하는 방법을 하나하나 뜯어 설명드릴 건데 일단 지금 11시니까 12시까 12시 10분 12시 10분까지